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각 도시마다 이렇게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걸까요? 이건 마치 각 도시가 자기만의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며 우리 동네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왜 도시마다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를 아주 쉽게, 재밌게, 그리고 깊이 풀어볼게요. 이 역사나 야사를 전혀 모르셔도 팝콘 하나 들고 오시면 충분히 몰입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심지어 종이책도 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입으로 전했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자가 또 그 손자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건 각 도시가 자기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든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은 왕의 도시, 혁신의 중심 같은 느낌이고, 부산은 바다의 모험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분위기랍니다. 제주는요, 신비의 섬, 자연과 함께하는 강인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 도시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는 이런 곳이에요 하고 알린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은 그 도시의 역사, 지리,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그 지역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이나 선비들의 지혜와 용기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반면 부산은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라서 어부들의 모험담이나 바다와 관련된 전설이 많죠. 제주는 또 어떤가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 덕분에 바다와 바람,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해녀들의 강인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이건 각 도시가 자기 환경과 삶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마치 영화 감독이 자기 동네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도시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도시의 자소서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고 어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동네는 이런 곳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멋졌어요 하고 자랑한 거예요. 이 자소서가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때로는 살짝 과장도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진 거죠. 예를 들어 부산 어부들이 우리가 거대한 고래를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고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파도나 폭풍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부산 사람들의 용기와 바다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생긴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조상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종의 팀 빌딩이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우린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라는 유대감을 느꼈죠. 예를 들어 제주 해녀들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서로를 챙기면서 물질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예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서 우리 팀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로만 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조상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죠. 마치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할 거야 하시며 조언해 주시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해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는 혁신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부산의 어부 이야기는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내라는 교훈을 주고, 제주의 해녀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는 가르침을 전해요. 이건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인생 매뉴얼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준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우리는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마인드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부산에 사는 우리는 바다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제주에 사는 분들은요,
자연과 함께하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이 이야기들을 알면 제가 사는 동네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서 더 자랑스러워지실 거예요. 게다가 이 이야기들은 지역 간의 다양성을 보여줘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지만 각 도시마다 정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분위기, 부산의 시원한 바다바람, 제주의 신비로운 자연, 경주의 고풍스러운 역사까지. 이게 다 각 지역의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들 덕분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컬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힘입니다. 이 대사, 드라마 킹덤에서 나올 법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그냥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지금 우리가 AI,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어요. 부산 어부들의 모험심은 지금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른 부산의 DNA에 남아있고, 제주 해녀들의 자연사랑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예요. 자, 여기까지 왜 도시마다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를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뿌리이자 미래로 가는 길잡이랍니다. 다음엔 어떤 도시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지 기대해주세요. 앞서에 왜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조상들의 멋진 이야기가 생겼는지 함께 알아봤죠?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각 도시마다 어떤 신기하고 재밌는 일화들이 전해지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특히 첫 번째로 서울, 그러니까 옛날 한양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서울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조선의 심장이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답니다. 역사 모르셔도 그냥 팝콘 하나 들고 오시면 충분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서울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서울, 옛날 이름으로 한양은 조선시대의 수도였어요. 이곳은 왕이 살던 곳,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의 도시였죠. 서울에 가면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들이 아직도 그때의 위엄을 뽐내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영화 한 편 뚝딱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로 가득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야기는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예요. 이건 뭐 한국 역사판 아이언맨 같은 스토리라고 할까요? 세종대왕,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분은 조선의 제4대 왕이시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 중 한 분이에요. 왜냐고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죠. 근데 이 한글 창제가 그냥 글자 좀 만들까? 하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옛날 한양에서 백성들은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어요. 당시엔 한자를 썼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글을 모르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관아에 가서 저 억울해요 하고 말하고 싶어도 한자를 몰라서 문서도 못 쓰고 변호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신 세종대왕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내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통받는 건 용납할 수 없다 하시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신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예요. 세종대왕은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하셨어요.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죠.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당시 신하들 중에는 왕이 왜 이런 걸 하시냐? 한자를 쓰면 되는데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온 고급 글자라고 생각했으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게 좀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단호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게 내 임무다 하시면서 밀어붙이신 거죠.
이 장면 완전 드라마 대장금에서 대장금이 요리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신 같지 않으신가요? 결국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완성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바꾼 혁신이었어요. 한글 덕분에 백성들은 쉽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게 됐죠.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저씨가 한글로 장부를 쓰고 시골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였겠어요? 세종대왕의 한글은 백성들에게 너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준 거죠. 근데 이 한글 창제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백성들의 소리를 정확히 담으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사람의 입모양과 소리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기역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미음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본떠 만든 거죠. 이건 뭐 완전 현대의 언어학자나 과학자 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지금 계셨다면 아마 AI 개발자나 테슬라 CEO 뺨치는 혁신가가 되셨을 거예요. 게다가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뒤에도 그냥 자서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책도 만들고 교육도 장려하셨어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한글의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한글 사용 설명서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셈이에요. 세종대왕의 이런 노력 덕분에 한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선의 문맹률도 낮아졌답니다. 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서울이 단순히 왕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혁신의 중심지였다는 걸 보여줘요. 서울은 조선의 정치, 문화, 학문의 중심이었고 한글 창제는 그 혁신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죠. 한글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쓰고 카톡으로 친구랑 수다 떨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아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세종대왕의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서울에는 세종대왕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의 수원화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수원에 화성을 쌓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꿈꾸셨어요. 이건 뭐 완전 왕좌의 게임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정조대왕은 수원화성을 지으면서 최첨단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백성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이 이야기도 서울이 단순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도시였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서울의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혁신의 중요성을, 정조대왕의 수원화성은 백성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줘요. 지금 서울은 세계적인 IT 강국 K-팝과 K-드라마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게 다 서울의 조상들이 남긴 창의력과 백성을 위한 마음이 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AI 기술,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도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서 시작된 혁신, 세계를 바꾼다. 이 대사 완전 영화 기생충 오프닝에 나올 법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서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줘요. 서울에 가면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외국인들,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서울이 그냥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이야기를 가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서울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경복궁이나 덕수궁 가셔서 세종대왕의 기운 좀 받아오세요. 나도 혁신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하시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서울, 왕의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봤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조대왕의 수원화성, 이 모든 이야기가 서울이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보여주죠. 이 이야기들은 그냥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뿌리이자 미래로 가는 길잡이예요. 서울의 멋진 이야기,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왕의 도시 한양의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를 함께 들어봤죠? 그 다음 이야기로 바다와 함께 숨쉬는 도시 부산으로 떠나보려고 해요.
부산은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이곳은 모험과 용기의 상징,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 한국판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랍니다. 역사나 야사를 전혀 모르셔도 그냥 시원한 바닷바람 맞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충분히 재밌으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부산의 바닷속 이야기로 출발해 볼게요. 부산, 이 도시 이름만 들어도 짭짤한 바닷바람과 시원한 파도 소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예로부터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조상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때론 파도와 싸우고 때론 바다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부산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모험과 용기로 가득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야기지만 오늘은 부산의 어부들이 주인공인 조금 더 민초의 목소리가 담긴 전설을 소개해 볼게요. 이건 뭐 완전 조스 한국판 같은 스토리라고 할까요? 옛날 옛적 부산의 앞바다, 그러니까 지금의 해운대나 광안리 근처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 어부들은 매일 아침 작은 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GPS도 레이더도 없었으니 어부들은 오직 경험과 직감으로 바다를 누볐죠. 어느 날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들 앞에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물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은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설마 괴생명체? 하면서요.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거대한 고래였어요. 이 고래가 워낙 커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부들은 겁에 질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고 노련한 어부 김노인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이 나섰어요. 김노인은 배 위에 서서 창을 높이 들고 외쳤죠. 이 바다의 주인은 나다. 물러가라 고래야. 이 장면 완전 영화 모비딕에서 선장이 고래와 맞서는 신 같지 않으신가요? 김노인은 고래를 향해 창을 던졌고 그 용기에 놀란 고래는 결국 깊은 바다로 사라졌답니다. 어부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이 이야기는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고래였는지 아니면 어부들이 큰 폭풍이나 파도를 고래로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이 전설은 부산 사람들의 강인함과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줘요. 부산 어부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바다를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부산 어부들이 바다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셈이에요. 부산의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죠. 임진왜란 때 부산은 왜군이 처음 상륙한 곳이었어요. 1592년 왜군이 부산포를 통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이끌고 바다에서 적들을 물리쳤죠. 특히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같은 전투들은 부산과 가까운 바다에서 벌어진 승리의 순간들이에요. 거북선은 뭐 완전 조선의 어벤져스 비밀 병기 같은 존재였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부산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을 줬어요. 거북선이 바다를 누비며 왜군을 물리친 이야기는 부산이 단순히 고기 잡는 항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걸 보여줘요.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혜는 부산 어부들의 고래 전설과도 닮아 있어요. 둘 다 바다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니까요. 이건 뭐 부산의 바다가 영웅을 낳는 무대였던 셈이에요. 부산의 어부 이야기들은 단순히 모험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은 부산 사람들이 바다와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부산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의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어부들이 모여 제를 올리고 풍어를 빌며 서로를 격려했죠.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바다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산 어부들이 바다와 친환경 파트너십을 맺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가보시면 아침마다 생선 손질하는 아저씨, 활기차게 손님을 부르는 아주머니들 보시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부산 조상들의 바다 사랑이 현대에 이어진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고 그 바다 덕분에 강인함과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부산에 가시면 꼭 바닷가에서 회 한 접시 드시면서 우리 조상님들 진짜 멋지다.
하시면서 그 기운 느껴보세요. 부산의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줘요. 부산은 과거의 항구 도시에서 이제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 국제영화제의 도시로 성장했잖아요. 이게 다 부산 조상들의 모험심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 국제영화제 BIFF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게 뭐냐면 부산의 바다가 세계와 연결된 글로벌 항구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같은 해변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부산 사람들의 낙천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게다가 부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김노인의 고래 전설이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부산 사람들의 DNA를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도전적인 일을 할 때 부산 어부들처럼 용기를 내자 하고 다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완전 부산의 바다 용기의 원천이다 같은 영화 예고편 대사 아니에요? 부산의 이야기는 또 지역의 다양성을 보여줘요. 서울이 혁신과 왕의 도시라면 부산은 자유와 모험의 도시예요. 이 두 도시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면서도 함께 한국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부산 여행 가실 분들은 해운대 바닷가나 자갈치 시장 가셔서 그 조상들의 기운을 꼭 느껴보세요. 나도 바다처럼 자유롭게 살아볼까? 하시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부산, 바다의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어요. 김노인의 고래 전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리고 바다와 공존한 어부들의 삶까지 부산은 정말 모험으로 가득한 도시죠.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부산의 매력과 우리 삶의 용기를 키워주는 뿌리예요. 부산의 바다를 누비던 어부들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야기로 시원한 모험을 함께했죠. 바로 제주도로 떠나보려고 해요. 제주는 그냥 예쁜 관광지가 아니에요. 이곳은 신비로운 자연과 강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힌 마치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 같은 섬이랍니다. 특히 오늘은 제주의 해녀들이 주인공인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역사나 야사를 모르셔도 그냥 제주의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푹 빠지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제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주도 이 이름만 들으면 푸른 바다, 한라산, 그리고 돌담길이 떠오르시죠? 제주는 한국에서 가장 독특한 섬이에요. 바람이 세고 돌이 많아서 농사짓기 힘들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왔어요. 특히 제주의 해녀들은 이 섬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존재죠. 해녀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인들인데, 이건 그냥 직업이 아니라 제주의 강인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제주에 전해지는 해녀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 섬의 뿌리 깊은 정신을 담고 있답니다. 이건 뭐 완전 모아나 한국판 같은 스토리라고 할까요? 제주에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해녀와 용왕 설화예요. 옛날 옛적 제주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파도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고 어부들의 배는 모두 부서질 위기에 놓였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제 우리 끝났나?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해녀, 이름은 영순이라고 해볼게요. 이분이 나섰어요. 영순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용왕의 궁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 장면 완전 영화 인어공주에서 에리엘이 바다의 왕을 만나러 가는 신 같지 않으신가요? 영순은 용왕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어요. 용왕님, 제발 폭풍을 멈춰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영순의 간절한 마음과 용기에 감동한 용왕은 폭풍을 멈추고 마을을 구해줬답니다. 심지어 영순에게 보물까지 선물했어요. 그 보물이 뭔지는 전설마다 다르지만 어떤 이야기는 바다의 비밀을 아는 진주였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풍어를 부르는 돌이었다고 해요. 이 전설은 제주 해녀들의 강인함과 바다에 대한 깊은 믿음을 보여줘요. 해녀들은 그냥 물질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신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거죠. 해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주 해녀들은 실제로 바다와의 공존을 실천하며 살아왔어요. 해녀들은 물질을 하기 전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제주 곳곳의 해신당에서 해녀들이 모여 제를 올리고 서로를 챙기며 물질을 준비했죠.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바다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 해녀들은 물질한 해산물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일했어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해녀들이 바다와 팀워크 협약을 맺은 셈이에요. 해녀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차가운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숨을 참고 물질하는 건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도 필요한 일이었죠. 게다가 제주의 바다는 바람과 파도가 세서 물질하다가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해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예를 들어 물질 중에 한 해녀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해녀들이 달려가 도왔어요. 이건 제주 해녀들의 강인함뿐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해녀들이 바다에서 펼친 어벤져스 팀플레이라고 할까요?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역 전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과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어요. 2016년에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답니다. 이건 완전 오스카상 받은 느낌 아니에요? 유네스코가 해녀 문화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해녀들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해왔기 때문이에요. 해녀들은 바다에서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물질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제주에 가시면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성산 일출봉 근처나 우도에서 물질하는 해녀들, 해녀 박물관에서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죠. 제주 여행 가시면 꼭 해녀 공연 보시고 그 강인한 정신 느껴보세요.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보면 와, 우리 조상님들 진짜 대단하다 하시면서 감탄하실 거예요. 제주의 해녀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줘요. 해녀들의 강인함과 공동체 정신은 제주 사람들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는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푸른 바다, 오름, 돌담길은 제주의 자연이 가진 매력이지만 그 자연을 지키고 사랑한 해녀들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건 제주가 지속 가능 관광의 선구자인 셈이에요. 게다가 해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하게 해요. 지금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잖아요. 해녀들은 바다에서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줄이기, 재활용 같은 작은 실천들이 해녀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바다를 사랑하자, 자연을 지키자. 이 대사 완전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에 나올 법한 거 아니에요? 제주의 이야기는 또 지역의 다양성을 보여줘요. 서울이 혁신의 도시, 부산이 모험의 도시라면 제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신비의 섬이에요. 이 세 도시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면서도 함께 한국이라는 다채로운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제주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제주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바닷가에서 해녀들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나도 저렇게 강인하게 살아볼까? 하시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제주 신비의 섬과 해녀들의 전설을 함께 들어봤어요. 해녀와 용왕의 설화, 공동체와 자연의 조화,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해녀 문화까지 제주는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섬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주의 매력과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뿌리예요. 경주는 신라의 천년수도로 마치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처럼 역사와 마법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불국사, 첨성대, 금관 같은 유물들이 경주를 신라의 보물창고로 만들어졌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문과 지혜로 귀신을 쫓았다는 최치원의 전설을 중심으로 경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역사나 야사를 모르셔도 그냥 경주의 고풍스러운 분위기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푹 빠지실 거예요. 경주 이 이름만 들으면 금빛 왕관, 첨성대의 고요한 밤, 그리고 불국사의 기와지붕이 떠오르시죠?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무려 1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학문, 예술이 꽃피운 보물창고예요. 경주에 가면 어디를 가든 유물이 툭툭 튀어나와서 땅만 파도 금관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오늘은 경주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특히 신라의 천재학자 최치원의 귀신 퇴치 설화를 중심으로 이 도시의 매력을 파헤쳐 볼게요. 이건 완전 해리포터에서 마법 주문으로 적을 물리치는 신 같은 스토리라고 할까요? 최치원은 신라시대의 엄청난 학자이자 시인,
관료였어요. 이분은 뭐 실라판 아인슈타인 아니면 셜록 홈즈 같은 인물이죠. 머리가 엄청 좋으셔서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도 1등을 했을 정도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치원의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경주에서 귀신을 쫓아낸 전설이에요. 이건 정말 신비롭고 재밌는 이야기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옛날 경주,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였던 월성지금의 경주 시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심지어 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고 집안까지 들어와 물건을 부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제 어쩌나 하고 두려워했죠. 그때 최치원이 나섰어요. 최치원은 귀신?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시면서 마을로 달려가셨어요. 이 장면 완전 고스트버스터즈에서 빌 머레이가 장비 들고 뛰어가는 신 같지 않으신가요? 최치원은 귀신을 쫓기 위해 무당처럼 춤을 추거나 주문을 외운 게 아니에요. 대신 자신의 학문과 지혜를 사용했죠. 최치원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꼼꼼히 조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종이에 글을 썼어요. 이게 그냥 글이 아니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시였답니다. 최치원이 쓴 시를 마을 곳곳에 붙이자 귀신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와, 최치원 짱이다 하면서 환호했죠. 이건 뭐 완전 말 한마디로 천냥 귀신을 물리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설화가 실제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마을의 두려움이나 병 같은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최치원의 지혜와 학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줘요. 당시 신라 사람들은 학문이 단순히 책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구하는 힘이라고 믿었어요. 최치원의 귀신 퇴치 전설은 경주가 단순히 왕궁이 있던 곳이 아니라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였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최치원의 이야기는 경주의 학문적 전통을 상징하지만 경주에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보물 같은 전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첨성대는 신라의 천문학을 보여주는 유산이에요. 첨성대는 그냥 예쁜 탑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과학기지였죠. 이건 뭐 신라판 나사라고 할까요? 신라 사람들은 첨성대를 통해 농사를 짓는 시기를 정하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 유럽에서는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경주는 진짜 학문의 최전선에 있었던 거죠. 또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예술과 종교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보여줘요. 불국사는 그냥 사찰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꿈꾼 이상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에요. 석굴암의 석가모니 불상은 그 섬세함과 조화로움 때문에 지금도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평가받죠. 이건 뭐 완전 신라의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 같다고 할까요? 이런 유산들은 경주가 단순히 정치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와 학문, 예술의 보물창고였다는 걸 보여줘요. 경주의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줘요. 최치원의 귀신 퇴치설화는 지식과 지혜의 힘을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최치원의 학문 정신을 이어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 분석으로 문제를 풀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건 최치원이 귀신을 쫓은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뭐 지식은 우리의 마법 주문이다 같은 현대판 슬로건 아니에요? 게다가 경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줘요. 경주는 지금도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첨성대는 전 세계 과학사에서도 주목받는 유물이죠. 경주에 가시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라 유물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거예요. 이건 경주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가 세계에 빛을 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주 여행 가시면 첨성대 앞에서 사진 찍으시면서 우리 조상님들 진짜 천재다 하시면서 자부심 느껴보세요. 경주의 이야기는 또 지역의 다양성을 보여줘요. 서울이 혁신의 도시, 부산이 모험의 도시, 제주가 자연의 섬이라면 경주는 학문과 문화의 보물창고예요. 이 네 도시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면서도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죠.
경주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경주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불국사나 동궁과 월지 가셔서 신라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나도 최치원처럼 지혜롭게 살아볼까? 하시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경주 신라의 보물창고와 최치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어요. 귀신을 물리친 최치원의 지혜, 신라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경주의 찬란한 유산까지 경주는 정말 보물 같은 이야기로 가득한 도시예요.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경주의 매력과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뿌리예요. 지금까지 서울의 혁신, 부산의 모험, 제주의 공존, 그리고 경주의 지혜를 담은 멋진 이야기들을 함께 여행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부산 어부의 고래 전설, 제주 해녀의 용왕 설화, 최치원의 귀신 퇴치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모든 전설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뿌리를 기억해야 하는지 깊이 파헤쳐 볼게요. 역사나 복잡한 배경 지식 모르셔도 그냥 마음 편히 들으시면서 아, 우리 조상들 진짜 멋지다 느끼시면 충분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도시들의 이야기들 서울, 부산, 제주, 경주에서 전해지는 전설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인생 레시피 같은 거예요. 각각의 이야기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까지 주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 조상들이 쓴 인스타 릴스 같은 거예요. 이거 봐,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이 정신으로 살아가.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먼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 서울의 세종대왕 이야기는 우리가 창의력과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보여줘요.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혁신의 상징이죠. 이 정신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IT 강국, K-팝과 K-드라마의 중심이 된 뿌리에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가끔 경복궁 지나가면서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외치시지 않나요? 부산의 어부와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자유로운 영혼을 심어줬어요. 부산 사람들은 바다라는 거대한 상대와 싸우면서도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죠. 이건 지금 부산이 글로벌 항구, 국제영화제의 도시로 성장한 DNA예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회 한 점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 진짜 터프했네 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제주의 해녀 이야기는 자연과의 공존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줘요. 해녀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하며 서로를 챙겼고 바다를 함부로 해치지 않았어요. 이 정신은 제주가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사랑받는 이유이자 우리가 환경 보호를 고민하는 지금 큰 울림을 줍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돌담길 걷다 보면 해녀들 덕분에 이 바다가 이렇게 예쁘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경주의 최치원 이야기는 지식의 힘과 문화의 소중함을 알려줘요. 신라의 학문과 예술은 경주를 단순한 수도가 아닌 천년을 이어온 보물창고로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경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에 자랑하는 뿌리예요. 불국사에서 기와지붕 보면서 신라 사람들 진짜 예술적이었네 하고 감동하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뿌리에서 왔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가족 앨범을 펼치면서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했던 일, 이건 할머니의 용기야 하고 들려주는 것과 같아요. 이 뿌리를 알면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 지금의 한국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이건 뭐 완전 우리나라 오리진 스토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줘요. 조상들은 이 전설들을 통해 이렇게 살아 하는 조언을 남기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혁신과 배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부산 어부의 고래 전설은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 하고 말해주죠. 제주 해녀의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 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경주의 최치원은 지식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라고 조언해요.
이 교훈들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세종대왕처럼 창의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죠. 큰 도전을 마주했을 때 부산 어부처럼 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때 제주 해녀처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공부나 일을 할 때 최치원처럼 지혜를 쌓는데 집중할 수 있죠. 이건 뭐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인생 치트키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또 한국의 지역마다 얼마나 다양한 매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서울은 혁신과 리더십, 부산은 모험과 자유, 제주는 공존과 강인함, 경주는 지혜와 문화로 빛나죠. 이 네 도시의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요리 재료가 달라서 각기 다른 맛을 내는 한상 차림 같은 거예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맛, 부산의 짭짤한 바다 맛, 제주의 신선한 자연 맛, 경주의 깊은 역사 맛이 어우러져서 한국이라는 멋진 요리가 완성된 거죠. 이 다양성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K-팝, K-드라마, 한류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서울의 창의력, 부산의 글로벌 감각, 제주의 자연 사랑, 경주의 문화적 깊이가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해운대에서 서핑하고, 제주에서 돌담길 걷고, 불국사에서 역사 느끼는 건 이 이야기들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뭐 한국이 세계 문화의 풀코스 요리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그냥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예요. 세종대왕의 혁신은 지금 우리가 AI,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어요. 부산 어부들의 모험심은 글로벌 무역과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한 부산의 원동력이죠. 제주 해녀의 자연사랑은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보호를 고민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경주의 최치원은 지식과 창의력이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걸 보여줘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힌트를 줘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때 제주 해녀처럼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세종대왕처럼 모두를 위한 혁신을 고민할 수 있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때 부산 어부처럼 용기를 내고, 문제를 해결할 때 최치원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죠. 이건 뭐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미래로 가는 GPS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줘요. 우리는 세종대왕의 창의력, 부산 어부의 용기, 제주 해녀의 강인함, 최치원의 지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뿌리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더 자랑스러워지죠. 외국인들이 K컬처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우리 조상들 덕분이야 하고 뿌듯해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자부심에는 책임도 따라와요. 이 멋진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죠. 예를 들어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바다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을 쌓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마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 보물 잘 간직해서 미래로 전해 하고 맡긴 임무 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각 도시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전설들은 우리의 뿌리이자 삶의 교훈이자 한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보물이에요. 더 나아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길잡이가 되어주죠. 다음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의 미래와 조상들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질지 마무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부산, 제주, 경주의 멋진 이야기들을 여행하며 이 전설들이 우리의 뿌리, 삶의 교훈,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부산 어부의 용기, 제주 해녀의 공존, 최치원의 지혜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죠.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의 미래와 조상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이건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역사나 복잡한 배경 모르셔도 그냥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마지막 여정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서울의 한글 창제,
부산의 고래 전설, 제주의 해녀 설화, 경주의 귀신 퇴치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미래를 위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줍니다. 서울의 혁신, 부산의 용기, 제주의 공존, 경주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한국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서울에서 시작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모두가 지식을 나눌 수 있게 한 혁신이었어요. 이 정신은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 AI와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뿌리에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AI 기술,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도 세종대왕의 모두를 위한 혁신이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에는 이 혁신이 더 커질 거예요. 한국은 이미 오지, 메타버스, 로봇공학 같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로 백성들의 삶을 바꿨듯이 앞으로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AI가 교육 격차를 줄이고 친환경 기술이 지구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죠. 이건 뭐 세종대왕이 지금 계셨다면 오, 이게 바로 내가 꿈꾼 미래야 하시면서 박수 치실 것 같지 않나요? 부산의 어부들이 고래와 맞서 싸운 용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나라를 지킨 모험심은 부산의 DNA예요. 이 정신은 부산이 글로벌 항구, 국제영화제의 도시로 성장한 원동력이었죠. 부산 사람들은 바다처럼 자유롭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건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 한국판이 부산에서 매일 상영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용기는 미래에도 한국을 이끌 거예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부산의 모험심은 우리가 새로운 시장, 새로운 문화를 개척할 때 꼭 필요한 힘이에요. 미래에는 한국이 문화, 경제, 기술의 글로벌 항구가 되어 세계와 소통하는 중심지가 될 거예요. 부산 바닷가에서 회 한 접시 먹으면서 우리 세계로 나가자 하고 다짐해 볼까요?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해녀들은 바다에서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서로를 챙기며 물질했죠. 이 정신은 제주가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사랑받는 이유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이에요. 이건 뭐 제주가 지구를 위한 친환경 히어로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미래에는 이 공존의 정신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같은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잖아요. 제주 해녀의 자연사랑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미 친환경 에너지, 재활용 기술,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미래에는 제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이 글로벌 환경 보호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제주 돌담길 걷다가 나도 환경 지키는데 동참해야지 하고 마음먹게 되죠. 경주의 최치원은 지식과 지혜로 귀신을 물리쳤고 신라의 첨성대와 불국사는 학문과 문화의 정수를 보여줬어요. 경주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지혜의 보물창고예요. 이 정신은 지금 경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에 자랑하는 뿌리이자 한국이 교육과 연구에 힘쓰는 원동력이죠. 이건 뭐 경주가 신라판 하버드 같은 곳이었다고 할까요? 미래에는 이 지혜가 한국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한국은 이미 교육 강국이고 세계적인 연구와 창의력을 자랑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AI, 바이오 기술, 우주 탐사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요. 최치원의 지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때 길잡이가 됩니다. 미래에는 경주의 학문적 유산을 이어받아 한국이 글로벌 지식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불국사에서 기와지붕 보면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죠. 이 모든 이야기, 혁신, 용기, 공존, 지혜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줘요. 우리는 세종대왕, 부산어부, 제주해녀, 최치원의 후손이에요.
이 유산은 우리가 K컬처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이유죠. 하지만 이 자부심에는 책임도 따라옵니다. 이 멋진 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마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 보물 잘 간직해서 미래로 전해 하고 맡긴 임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책임을 다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전 세계에 알리고 바다와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을 쌓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에는 이 노력이 더 커질 거예요. 한국은 기술, 문화, 환경, 학문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계 문화의 보물 창고를 물려받아 더 빛나게 만드는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한국의 미래를 세계와 함께 꿈꾸게 해요. 서울의 혁신, 부산의 용기, 제주의 공존, 경주의 지혜가 합쳐지면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K-팝, K-드라마, IT 기술, 친환경 노력, 문화유산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죠. 이건 마치 한국이 세계의 친구가 되어 모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미래의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문화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연을 지키며 지혜로 새로운 길을 열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 부산어부가 지킨 바다, 제주해녀가 사랑한 자연, 최치원이 쌓은 지혜는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미래로 이어질 거예요. 이건 완전 한국의 미래, 세계를 바꾼다 같은 영화 타이틀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한국의 미래와 조상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뿌리이자 지금의 우리를 만든 힘 그리고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서울, 부산, 제주, 경주의 전설은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이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이어가면서 더 멋진 한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자부심과 영감을 줬길 바라요. 혹시 이 여정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 멋진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게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서울의 궁궐, 부산의 바다, 제주의 돌담, 경주의 유적지에서 이 기운을 느껴보시고 나도 이 유산의 주인공이야 하고 다짐해보세요.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